안녕하세요. 나무병원TV 김철응입니다. 오늘은 외과수술 이어서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리는 내용으로 장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끌을 중심으로 라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외과수술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기본 장비로 끌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끌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외과수술 그러면은 기본 장비로 끌을 준비하고 계시죠? 보통 뭐 평끌 또는 둥근끌 또는 삼각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끌을 이용하시는데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평끌이나 둥근끌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 두 가지의 끌에도 폭에 따라 가지고 또 구분을 하고 그러시는데요. 실제로 안타깝게도 이 외과수술 실제 할 때는 이러한 둥근 끌과 평끌의 사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걸 가지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실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실제 외과수술 현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끌은 사실은 현장에서 쓰는 용도가 아니고 시험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험, 우리가 이 외과수술과 관련된 시험 두 가지가 있죠. 식물보호 산업기사죠. 산업기사 중에서 수목 분야하고 수목 문화재 수리 기술자, 기능자죠. 수리기술 기능자. 문화재 수리 기능자 시험을 볼 때 실습으로 외과수술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당연히 전부 다 여러분들이 끌을 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끌이 주요 도구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 시험의 특수성 때문에 이루어진 오해이기 때문에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외과수술 시험을 보러 가면은 보통 이러한 형태의 나무가 주어지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상처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의 실습의 맹점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상처에 대해서 외과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위적으로 상처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다시 어떤 외과적인 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주어진 목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여기에 맞춰서 이만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만큼은 파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 파내는 것은 뭘로 파낼 수 있을까요? 역시 끌이죠, 끌. 끌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꼭 필요한 장비라는 것입니다. 다 그래요. 실습하기 위해서나 또는 시험을 보는 과정. 그래서 사실은 이제 문화재 수리 기능자나 기능공 또는 식물보호 산업기사에서 수목 분야에서 시험을 볼 때 제일 처음에 건의했던 거는 실제 상처가 있는 부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러한 대상을 가지고 와서 합시다 했는데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러한 재료를 모으기가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 이거죠. 그래서 대체제로서 이러한 단순한 목재가 나왔는데요. 이러한 목재를 가지고서 열심히 팝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끌, 이러한 평끌하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게 되겠죠. 근데 이 평끌, 둥근끌은 사실은 이제 사용 방법이 다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이 평끌 같은 경우에 사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틀리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평끌이라고 그랬을 때요, 이 앞면과 그 다음에 뒷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쪽을 앞면으로 둬야 될까요? 아니면은 뒷면으로 둬야 될까요? 이러한 이제 차이점도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경사가 있는 이 부분, 우리가 보통 앞면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위로 놓고 망치로 치게 되면은요, 얘네들이 이렇게 평평하게 계속 깎이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끌을 가지고서 이렇게 항상 비스듬한 상태에서 망치질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여 들어가는 각도가 절대 평이 아니라 이렇게 각도를 지면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평끌을 사용할 때는요, 이 윗면을 놓고서 쓰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놓고서 우리가 망치질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 경사진 부분으로 밑으로 하면서 약간 힘을 주면은요, 얘가 경사를 지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평평한 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끌을 가지고 사용을 할 때 우리가 깊이를 파야 될지 아니면은 평평하게 해야 될지에 따라서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이 평끌을 사용할 때는요, 뒤집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맞습니다. 네, 그래서 평끌을 사용할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여기 이렇게 평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게 여러 가지 재질로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평끌이나 둥근 끌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 외과 수술을 하는 현장에서는요, 이 두 가지 끌보다는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글기라는 그러한 끌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여기 이 앞면과 이 옆면이 전부 다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면이나 좁은 면으로 긁을 때 자연스럽게 목재 부분이 긁혀져 나오는 그러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둥근 끌이나 이 평끌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 글기라는 형태의 것들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글기 형태의 그러한 장비를 써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평면으로 긁을 때도요, 그대로 수평으로 긁혀져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깎는 기능은 많이 없습니다. 대신에 부후가 되어 있는 부분을 긁어내는 것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특화되어 있는 장비인데요. 왜 이러한 장비를 써야 되냐 하면은요, 자, 이러한 모습들이 보통 일반적인 외과 수술을 해야 될 나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도 전부 다 이제 부후가 되어 있고요. 이 안에도 전부 다 부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과 수술을 할 때 가장 기본 원리로 두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코디트 이론이죠.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부후가 많이 되어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상당히 많은 방어벽이 전부 다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어벽이 있는 부분에 최소한으로 훼손하도록 하는 것이 외과 수술의 목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외과 수술의 목적은 목재 부후의 지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목재가 부후되는 것을 지연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방어벽들은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이 방어벽을 훼손했다? 그러면은 부후가 조금 더 촉진되거나 또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한 방어벽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끌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글귀를 가지고서 이용을 하는 겁니다. 이 끌을 가지고서 건전한 부분까지 전부 다 깎아내게 되면은요, 그 부분에서 그때부터 다시 방어벽이 생성돼야 되잖아요. 때문에 이미 형성되어서 방어벽이 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끌보다는 이러한 글귀를 현장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요. 또 하나, 자, 이렇게 글귀를 가지고서 만든다거나 긁거나 또는 부후가 많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도 끌 같은 걸로 그냥 살살 긁어내는 정도로 하는 것이지 이 목질부 부분까지
끌로 긁어내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오래 부후된 나무는요,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은 먼지나 찌꺼기나 부산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없앨 때 이러한 브로어 같은 것들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컴프레셔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을 쓰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과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 부후되어 있는 목재 부분의 목질부 부분을 건전한 상태로 유지시키면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방어벽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끌을 가지고서 건전한 목재 부분을 건드릴 일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부산물이나 안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그러한 물질들은 그냥 긁어내거나 손으로 끄집어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주어서 없애는 그러한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이 브로어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외과 수술을 할 때 우리가 살균, 살충, 방부를 할 때 건조를 할 때도 일부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장비적인 측면에서 좀 많이 필요한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을니다. 네. 오늘은 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 외과 수술을요, 목공의 품으로 만들지는 말자는 겁니다. 이게 자연 상태에서의 부후된 모습은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너무 인위적인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쁘게 만들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를 사용할 때 많이 깎는 끌보다는 긁기나 아니면은 이런 브로어 같은 것들을 많이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을 한다면은 이 그라인더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간혹 가다가 있는데, 물론 필요할 때도 있기는 하지만 이 나무의 목재 상태를 이쁘게 다듬기 위해서 그라인더를 사용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과 수술의 기본 원리는 코디트 이론을 최대한 적용을 한다는 조건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건전한 부분에서는 방어벽이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깨끗하게 깔끔하게 하는 것이 무조건 옳지는 않은 그러한 경우가 되니까는요,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생조직이 아니라 건전한 목재 부분은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래 외과 수술을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굉장히 도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외과 수술 중에서도 쓰는 장비, 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